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춤을 춘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그러게요. 6살인 저희 아이는 아무 때나 노래하고 막 어디서 춤추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넘쳐서 입이 쉴 틈이 없던데, 저는 글쎄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바로 떠오르질 않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노래하고 춤추고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올해는 우리 모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어깨춤이 절로 나고 망설임 없이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즐겁고 여유있고 마음이 편한 그런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행복한 시간 꼭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토요일 첫 순서는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시사고전 스페셜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파에 폭설에 이래저래 힘들게 시작한 새해지만 그래도 매서운 추위만큼 위기 극복 정신도 단련하였으니 어떻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갈 것임에 분명합니다. 새로 시작한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년 계획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목표도 달성하고 부지런히 뛰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화목 역시 빠져서는 안 될 연초의 계획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 일찍 세우고 1년의 계획은 이른 봄에 세우고 평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명 공자가 말한 인생 3가지 계획을 담은 글, 공자 3계도에 나오는 글입니다. 공자는 인생의 계획을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생지계는 제어유라. 일생의 계획은 어려서 세우는 것이다. 1년지계는 제어춘이라.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운다. 1일지계는 제어인이라.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유의불학이면 노무소지요. 어려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춘약불경이면 추무소망이라. 봄에 밭을 부지런히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없을 것이다. 인약불기면 일무소판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하루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공자의 인생계획 철학입니다. 한 해 계획을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챙겨야 할 1년 계획 중 하나가 공부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무슨 공부를 할 것인지, 어떤 책을 선정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무장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부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죠. 어제의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 역시 공부의 결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부를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 변화를 공부하고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하는 것을 평생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2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신년에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공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내 마음가짐과 앞으로의 행동을 일신해야 하며 특히 1년 동안 무엇을 배우고 익힐지 공부 계획을 자세하게 짜야 한다고 아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2 아들에게 보낸 신년 편지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때에는 군자는 새롭게 자신을 맞이해야 한다. 특히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어서 새로운 면모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매번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반드시 1년 동안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였다. 오 소시 매우 신정에 필 예정 1년 공과라. 예, 아버지로서 다산이 자신들에게 공부를 당부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하고 특히 1년 공부, 1년 공과의 분야와 내용을 고민한다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초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는 많은 다짐 중에 공부는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될 항목입니다. 투자를 하여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노력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공부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해야 시대의 흐름도 읽어내고 변화에 적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최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 진정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올 한 해 공부 많이 해서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에 잘 적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It's great to stay up late. 바깥 날씨는 추워도 마음의 온도만은 따뜻하게 유지해야겠죠? 초록초록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식물 이야기가 있는 시간. 나의 작은 식물원입니다. 김현 시인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한 달 지났는데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네, 좀 신경 썼습니다. 그러네요. 네, 부러워라.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식물은요? 네, 오늘은요, 식물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시를 먼저 한 편 읽어드리고, 오. 네, 식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현 시인의 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라베스크 전봉건. 빛, 물, 빛과 물의 거리, 빛과 물의 모퉁이, 구름이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은 빛과 물 속을 지난다. 오늘은 어느 길을 가도 너와 만난다. 길은 모두 빛과 물의 길, 빛과 물의 말, 빛과 물인 너. 어디선가 또 하나의 꽃이 소리 없이 열리며 빛과 물을 휘저어 놓는다. 네. 지금 낭독한 시가 아라베스크라고 하셨는데 낭독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다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눈앞에서. 맞아요. 굉장히 머릿속에. 신기한 기분이었네요. 오랜만에. 네, 오늘 그 전봉건 시인 아라베스크 머릿속에 그 무늬가 그려지는 시를 들고 왔는데요. 이 전봉건 시인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고요. 그 언어에 대한 남다른 실험적 접근을 멈추지 않았던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시는 어렵지 않은 시어를 가지고 아라베스크 무늬가 자아내는 몽환적인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눈앞에서 머릿속에서 그려낸 그런 느낌이 아라베스크 그 아라비아풍의 그런 기하학적 무늬 같은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뭔가 이렇게 성과 동그라미와 이런 것들이 막 그려졌는데 그래서인지 정말 그 시어 하나하나가 뭔가 약간 홀린 듯한 뭔가 퍼질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네, 진짜
잘 그리고 또 정확히 감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느낌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이 시를 먼저 들려드린 이유가 그 아라비아풍 무늬처럼 느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마치 물에서 자란 미나리 그리고 그 미나리의 하얀 꽃이 이렇게 수면 위에 일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좀 흩어지고 모이고 흐르고 모이고 그런 무늬를 좀 생각했어요. 갑자기 아라베스크에서 미나리요? 네. 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갑자기 미나리로 갔다는 건 오늘 주제가 미나리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오늘 아하. 주제가 미나리고요. 네. 그 미나리 수확이 시작되기도 했고 요즘은 집에서 수경 재배로 미나리를 키우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나리라는 게 좀 추울수록 더 선명한 연두빛하고 초록빛을 내뿜으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초록의 기운을 좀 느낄 수 있는 미나리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미나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물에서 자라는 물 미나리가 있고 밭에서 자라는 돌 미나리 그리고 줄기가 좀 붉은 불 미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미나리가 이렇게 자라는 풍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햇살이 이렇게 수면에 부서지고 그 사이에서 좀 일렁이는 그 모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영롱하면서 해사한 기분을 좀 자아내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아라베스크라는 시도 빛과 물과 구름과 새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라는 그 말이 좀 이렇게 흐르고 모이고 다시 또 흐르면서 이루어가는 어떤 사랑의 무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예요. 그래서 미나리요? 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뭔가 그 빛과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생각하니까 이 미나리야 미나리 그 하얀 꽃이 저는 좀 생각이 났고요. 청취자분들도 좀 들으시면서 그런 옛사랑이나 첫사랑 지금의 내 사랑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마음에 좀 이렇게 물결처럼 일렁이는 것들을 좀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생각해야 되네요. 옛사랑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첫사랑도 따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사랑까지. 그렇죠. 네, 아유 네. 많이 세 개의 사랑을. 머리가 복잡하네요.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그 미나리 재배 단지에서 물미나리 수확하는 모습을 봤는데 왜 허리까지 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저렇게 수고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속을 풀어주는 저의 그런 향긋한 미나리를 제가 맛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기도 했고 근데 요즘에 이 우리 미나리가 또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계 미국인인 그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영화 미나리가 있어요. 근데 그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그 91년 아카데미 역사를 좀 새로 쓰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딱 1년 만에 그 올해는 그 미국 시상식에서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또 반가운 소식을 그 받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요. 희망을 찾아 가지고 낯선 미국 땅으로 이민을 선택한 한국인 가족의 그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요. 그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에 출연했던 스티븐 연 그리고 배우 윤여정 씨 그리고 한예리 씨가 주연을 맡았어요. 이제 좋아하는 배우들이에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세 분의 배우가 동시에 출연하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실제 감독의 경험담을 투영한 영화이고요. 지난해 2월에 이미 그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그 최고상인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우리는 미나리 하지만 글쎄요, 외국에서 미나리 이렇게 발음을 하실까요? 글쎄, 미나리 네. 제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뭐 우리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마도 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좀 예측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한국을 떠나가지고 낯선 이국에 정착하면서 사는 한국인들을 좀 비유한 제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미나리라는 그 식물이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물론 그 자라는 과정은 녹록지 않겠지만 그래서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든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라는 이미지가 아마도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어렵지만 힘들게 희망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보편적인 공감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타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경제적인 기반도 그렇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어렵고
그런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정말 많은데 요즘 우리도 각자 살고 있는 곳 그 어디서든 다 어려운 시기를 다들 각자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제목에 담고 있는 상징성이나 영화의 메시지에 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우리 미나리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오늘 깜짝 이처럼 이렇게 미나리를 들고 온 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들고 온 거고요.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직함이나 또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함,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그 마침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반가움, 그리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뭐 희망이 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나리인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또 한파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이렇게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굴하지 말고 희망적인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아까 윤여정 배우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윤여정 씨가 미나리에서 그 흔들리는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할머니 순자 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미 되게 많은 그 수상 릴레이를 진행 중이고요. 그 힘든 시기에 또 그런 수상 소식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나리가 또 아주 좋은 그런 수상 소식들을 많이 들고 왔으면 좋겠네요. 좀 덩달아 더 기쁜 소식 많았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예,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나리 계속 말을 하다가 보니까 글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코끝에서 살짝 그쵸. 네. 미나리 향이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참 향긋하잖아요. 맞아요. 예. 김현 씨는 미나리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미나리를 엄청 좋아하고요. 무척 좋아하고요. 음. 그 미나리를 이렇게 좀 송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된장찌개 같은 거 끓여가지고 싹 어우. 넣어가지고 네. 비벼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또 미나리가 찰떡처럼 잘 맞아요. 또 그건 또 좋아하고, 또 약간 그렇게 술안주로 오징어 이렇게 삶아가지고 거기에 미나리 데친 걸 감아서 먹는 거. 맑은 탕, 생선국에 꼭 들어가야 되죠. 네, 맞아요. 그런 미나리가. 탕이나 이런 것도 참 네. 좋고요. 이 미나리가 그 무기질이나 섬유질,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것도 굉장히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래서 해독에도 되게 탁월하고, 숙취 해소,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 데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선영 아나운서 혹시 이 미나리를 소금물에 데치면 더 좋은 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주부 3.5단이에요. 아, 그러시네요. 알죠. 좀 약간 초록 채소들은 소금 넣어서 데치면 더 네. 초록초록해지잖아요. 맞아요. 그 초록빛을 내는 색소가 퀘르세틴과 그리고 캠프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그 성분들이 아주 강력한 황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성분이 소금물에 데치면 그 함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네. 미나리가 우리 몸에 일단 좋은 채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기르잖아요. 네, 이 미나리는 그 줄기로 번식을 하는데 뭐 꽃이 피고 씨를 맺지만 이걸 종자로 쓰지는 않고요. 그 봄에 미나리 밑둥을 이렇게 잘라 거두고 나면 땅에 남아있는 뿌리에서 다시 줄기가 돋고, 그 줄기에 또 마디가 있고 그 마디 부위가 땅에 닿으면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고요. 농가에서는 여름과 가을에 이 다 자란 줄기를 10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서 밭에 뿌리는 것이 미나리 농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나리 밭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맞아요. 1년 내내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미나리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미나리는요, 고려시대부터 식용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미나리가 아주 주요한 채소였어요. 성종 무렵에는 배추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을 때여가지고, 무가 나오는 가을철이면 무김치를 담가 먹고, 봄에는 이 미나리 김치를 많이 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영언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가집에 보면, 가을날 따스한 볕을 임 계신 곳에 비추고자 봄 미나리 살찐 맛을 임에게 드리고자 임이야 무엇이 없으랴마는 못다 드려 안타까워하노라라고 노래한 시조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임에게 봄 미나리를 드리는 것이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고요. 입춘과 설날이 지나고 날이 풀리기 전에 얼음구멍을 뚫고 캐낸 봄 미나리를 진짜 별미라고 여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봄 미나리를. 네.
그렇군요. 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봄을 전해주는 이 미나리 같은 시 한 편을 더 들려주시면 어떨까?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시 한 편을 더 들고 왔는데요. 이 향긋한 그리고 봄을 알리는 미나리를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시입니다. 설날 아침에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네, 설날 아침에라는 시였습니다. 이게 요즘같이 뭐랄까 희망을 찾기 좀 어려운 시대에 네. 파릇한 미나리 싹처럼 그리고 어린 아이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처럼 그래도 희망은 작게씩 피어나고 있다. 네, 그런 희망의 마음을 좀 가지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또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이 2021년을 또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향 좋고 맛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미나리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봄을 또 2021년에는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기다렸으면 좋겠네요.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 김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농촌 생활. 슬기로운 농촌 생활 오늘도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춥지만 그래도 좀 봄처럼 그런 하루 이틀이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정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미 씨 세상에 이번 주에도 집 앞에 눈 쓰느라 그 팔목에 그 핑크색 그거 파스인가요? 아니, 고생이 많았다고. 아닙니다. 모두 다 하시는걸요. 저희 주변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혹시나 미끄러지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 집 앞 자기 쓸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하시는데 그걸 하려고 나갔는데 이미 다 나와서 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출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네. 그걸 보면서 저희가 좀 산 쪽에 있거든요, 집이. 그걸 보면서 이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 옛날엔 눈이 그렇게 오더니 참 근데 사실 이제는 눈이 오면 걱정이 앞섭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특히 농어촌에서 얼마나 피해가 크겠어요. 시설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다 못 이기고 굉장히 쓰러지기가 쉽거든요. 그 안에 있던 작물들 다 얼고 어쨌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냉해도 냉해고 그 시설 자체가 눈의 무게 때문에 이제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다음 농사도 또 어려워지고 바다 쪽도 또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요. 양식장의 구조물들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많이 무너진 곳도 있고 저수온 현상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농사도 망치고 또 시설물도 망가지면 어떻게 다시 또 농사 생각하실까 얼마나 허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한파나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서는 그 관할 지역의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 신고를 모두 취합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농약대나 대파대를 지원을 한다고 하죠. 농약대, 대파대 이게 뭐예요? 그게 그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병충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방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농약대라고 합니다. 농약대. 네, 그리고 또 기존에 심었던 작물에 피해를 입어서 계속 기르는 게 어려울 때 다른 작물을 새로 파종을 해야 하잖아요. 네. 여기에 드는 비용을 대파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드는 비용을 이제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대파대를 지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대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군요. 그렇지요. 농약대는 그럼 농약 농사를 그렇군요. 예. 다 받으실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감자의 경우는 1헥타르당 74만 원이 100% 보조가 되고요. 예. 또 대체 작물을 파종하는 데 드는 비용은 380만 원이 나오는데 이 중에 50%는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또 융자 30% 받으실 수 있고 자부담을 이제 20%로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농가의 피해율이 30에서 49% 이하일 때는 영농자금을 이제 상환하는 걸 좀 연기를 해주거나 네네. 또 이자를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피해율이 예를 들어 50%를 넘는 경우에는 네. 생계비 자체와 이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네.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마음에 꽁꽁 싸매고 고민하고 있지만 마시고 관할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2차 피해 막기 위해서는 빨리 약제 뿌리셔야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영양제도 뿌리고 보온도 잘 해주시면서 더 이상 피해 없이 우리 농어촌 분들 올 겨울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네, 정미 씨 이제 그럼 슬기로운 농촌 생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예. 어떤 시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슬기로운 농촌 생활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촌 생활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시간입니다. 나 농사 좀 지어봤어 하는 분들 이야기, 이제 흙에 막 발 디뎌봤네요 하는 초보 귀농인들의 이야기, 어릴 적 농어촌에서 자란 추억담, 도시농부의 텃밭 이야기, 귀농, 귀촌, 귀여하신 분들의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웃들 간에 생긴 에피소드 뭐든 보내주시면 맛깔나게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어떤 선물이요? 3만 원 주유권 빠밤. 여러분 길게 사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솔직 담백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꾸며서 잘 소개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미 씨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애청자 신점순 씨가 보내주신 슬기로운 농촌 생활입니다. 농사 짓던 부모님 아래 태어나 풀도 베보고 소 먹이도 주며 자랐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농사에 발을 들인 것은 40대를 훌쩍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군인이던 남편이 강원도 철원에서 전역을 하고 교사의 꿈을 이루어 충북 영동군으로 처음 부임을 해왔을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17년 동안 남편이 부대를 옮겨 다닐 때마다 이리저리 따라다니느라 제대로 뭘 시작해 볼 겨를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한참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텃밭 농사였습니다. 평일에는 혼자 일을 하고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저희가 하는 모습이 영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보다 못한 이웃집 할머니께서 아이고 농사 짓는 방법은 말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죠. 어릴 때 부모님 어깨너머로 보고 자란 게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을 만난 덕에 호박, 고구마, 땅콩, 상추, 가지, 오이, 고추 제법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하다 보니 열매도 제법 열렸습니다. 처음엔 주변에 나눠주는 게 재미가 붙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이걸 내다 팔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주변에 물어서 애호박과 쓴바귀를 내다 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들 경매장에 가지고 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애호박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따고 쓴바귀를 잘 뜯어서 출근하는 남편 손에 들려보내고 오후에 제가 경매장에 가서 값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값이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겁니다. 당시 재래시장에서 팔던 가격의 3분의 1도 안 쳐주는데 아우 얼마나 속상하든지요. 돈을 많이 벌려고 내다 판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름 내 열심히 키운 내 새끼 같은 이 애호박을 그렇게 싼값 취급을 하니까 여간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속만 상하고 이후에는 그냥 주변 이웃들 드리고 남편 학교 선생님들 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비록 작은 애호박 하나라도 우리 집 밥상에 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다 제 땀이고 제 노력으로 평가받지만 시장에 내다 팔려니까 달랑 몇백 원으로 값이 매겨지고 마는 게 아우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 나이 70이 넘은 지금도 그때 그렇게 마음먹은 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저도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서 먹지만 파 한 단, 당근 몇 개, 배추 한 포기에 붙은 가격만으로도 농사 지은 이들의 수고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다들 그것 좀 꼭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애청자 신점수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제15호 슬기로운 농촌생활이었습니다. 네. 아, 제가 어제 마트를 갔었는데요. 네. 애호박이 하나에 1,900원이에요. 1,900원. 예, 그리고 파프리카가 뭐 예를 들면 1,000원꼴 정도 되고. 네. 근데 저는 살 때 비싸다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그래도 경매장에 나온 가격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받은 가격을 생각해보면 정말 3분의 1이 못 미치는 가격이라면 500~600원도 채 못 받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거를 몇 달을 길러가지고 애지중지 예쁘게 길러서 또. 따서 포장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신점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정말 내 새끼처럼 귀하게 길렀는데 그거 아이고 이건 300원, 500원. 1,000원도 안 보고.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요. 가격을. 이게 너무 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지으시고 시장에 납품하는 모든 농부들이 신점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가격에 매겨질 때 그런 좀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씨 뿌리고 거둘 때까지 언제 한번 마음 편히 몸 편히 지낼 수 있는 때가 없잖아요. 특히 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날씨를 너무 많이 이렇게 농어촌 계신 분들은 너무 날씨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근데 애지중지하면서 날씨 비 올랴 추우면 뭐 좀 덮어 씌워줘야 되고 막 이런데 그나마 이게 단돈 몇백 원, 몇천 원 이 단위로 값이 매겨지면 속 너무 상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신점수님께서도 잠깐의 경험으로 이제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래요. 이제 저 같은 이제 농산물을 사 먹는 그 모든 소비자들도 그렇고 또 중간 이제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를 이어져서 중간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길러온 농작물을 내다 파시는 그런 농부들의 수고로움을 좀 잘 알고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맞아요. 네, 음식물 남기지 말고 또 이것도 저는 요즘 주부가 돼 보니까 반찬 남기는 게 또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이게 맞아. 만들어서 아까운 것보다도 이게 정말 자라서 길러서 이렇게 우리 집 식탁에 와서 이게 결국에 조금 남겨서 이렇게 버려지면은 정말 그건 쓰레기가 쓰레기죠, 되는 거잖아요. 쓰레기. 환경에도 맞아요. 환경이지만 예. 이 모든 수고가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일단 해놓으면 네. 끝까지 그러니까요. 네. 이게 농부의 수고로운 마음을 안다면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먹는 것도 뭐 소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여튼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 등장하셔야죠. 남정미의 슬기로울 뿍. 자, 신점수님께 어떤 책 좀 권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그 환경운동가셨던 김석봉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 뽐낼 것 없는 삶, 숨길 것 없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렇게 귀농 귀촌을 생각하면서 지리산으로 가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농사 짓는 사람들,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실질적으로 내려가서 비수기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민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인근 어디에 아르바이트라도 가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기에 살고 계신 삶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사실지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께서는 쉬는 시간이나 비는 시간 농한기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이분들의 실제 삶 같은 거 적혀 있거든요. 이해를 하게 되면 몇백 원, 몇천 원에 못 치게 됩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요 책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석봉 선생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마음 먹었던 것으로 고향으로 직접 내려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는지 내가 잘 몰랐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 책 뽐낼 것 없는 삶, 숨길 것 없는 삶. 이 책 같이 신점수님 사연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책 추천해드렸고요. 또 신점수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바로 이어가 볼게요, 정미 씨. 네, 청취자 최희순 님이 보내주신 슬기로운 농촌 생활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던 임무를 다하고 10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호미를 쥐고 잡초를 뽑다 보면 한두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죠. 집을 나서 산길을 따라 30여 분 정도 걸으면 온갖 채소들이 반기는 우리 텃밭에 도착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지은 원두막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앉는 자리도 장판을 새로 깔았고요. 커튼도 쳐놨고 의자도 몇 개 들어놨어요. 독서대도 마련하고 책꽂이도 만들어서 좋아하는 책도 몇 권 가져다 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남편과 저한텐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 시작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무대나 다름없습니다. 텃밭을 오가는 동안은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텃밭 가꾸느라 무료할 틈도 없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텃밭을 지나 산에 오르는 분들이 한마디씩 얘기를 걸어오면 차도 한 잔 내어드리고 궁금해하는 채소도 몇 개씩 뚝뚝 따서 건네드리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즐거움들을 잠시 접어두고 지냈지만 꼭 다시 이런 기쁨을 누릴 날이 오겠지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올해도 농사를 준비합니다. 상추도 심고 열무도 심고 얼갈이 배추에 취나물, 머위, 쑥갓, 부추, 쪽파, 토란, 두릅, 더덕, 도라지, 오이까지 심다 보면 식자재 백화점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내외도 즐겁고 지나는 이들도 같이 나누는 이들도 모두가 즐거운 텃밭 생활은 올해도 슬기롭게 잘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최희수님 감사합니다. 제 16호 슬기로운 농촌생활이었습니다. 그 텃밭 놀러 가고 싶네요. 네네. 툭툭 떼서 준다. 전 제일 부러운데요. 저기 나 마트 갔다 올게. 집 앞에. 바로. 집 앞에. 네. 식자재 마트가 바로 있어요. 네. 와, 제일 진짜. 신선한 걸로 바로 갖고 올게. 툭툭. 집 앞에. 네. 톡 따가지고. 네. 그리고 뭐 배추, 상추 정도는 뭐 다들 조금씩 텃밭 농사하는 분들 심으시는데 예. 오이까지 토란, 두릅, 더덕. 도라지. 와.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제대로 된 텃밭이다라는 진짜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우리 남편이 오늘 힘이 없네 가서 부추를 쏘고. 아이고야. 네. 아까 신전수님도 그러시고 또 최희수님께서도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지으신 이 경험들이 또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네.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지 저희가 간접적으로 또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또 좋은 마음으로 주변에 넉넉하게 나누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도 참 좋네요. 네. 네. 오늘 최희수님하고 그리고 먼저 사연 소개시켜드렸던 신점수님께 두 분 다 읽으시면 좋을 만한 책이 있어요. 네. 물론 두 분의 나이를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할머니의 레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할머니 92살의 최윤건 할머니가 손글씨를 쓰고 손녀 박린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할머니의 30여 가지 요리의 비법이 담겨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맞벌이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맞벌이 부부셨나 봐요. 그래서 손주인 박린 양을 할머니가 키우시면서 미역국, 배추김치, 계란 반숙 요리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요리 만드시는 것들을 쓰셨는데 되게 심플하게 된장찌개,
두부 버글버글 넣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나온 그런 작품인데 네. 엄마들께서 이렇게 요리해 주시는 것들 보면 가끔 엄마 생각나잖아요. 많이 났어. 예, 따로 이제 자취해서 살다가도 엄마 그거 어떻게 그렸지 이렇게 여쭤보곤 하는데 요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처럼 우리 두 분도 음식 해주시면서 이 텃밭에서 키운 게 얼마나 마음에 쏙 드는 내 자식 같아요. 그러니까 요 요리하는 것들도 한 번씩 기록해 보시고 나만의 레시피 책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따뜻한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농촌생활 참여 방법은요. 네,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농촌생활 바로가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건 누르면 바로 게시판으로 연결되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촌생활 이야기 많이 써서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네. 손편지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정매 씨와 함께한 슬기로운 농촌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정매 씨.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